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7일 금요일 교차로 유튜브 뉴스 첫 소식입니다. 브랜든 잔슨 시카고 시장은 6일 아침 가필드 파크에서 시카고 커넥티드 프로그램의 새로운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은 시카고 공립학교에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카고의 60개 공원에서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를 시작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시장은 이 프로그램이 아메리칸 구호 활동 기금으로부터 400만 달러를 지원받아서 최소 1년 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공원 와이파이 서비스에서는 800만 달러의 신규 투자가 이루어졌으며 이 서비스가 활성화되면 필드하우스, 야외 공간, 그리고 주변 200야드 범위에서 와이파이 접속이 가능하게 됩니다. 시카고 커넥티드 프로그램은 지난 2020년 여름에 시작돼서 현재까지 5천만 달러가 투입됐습니다. 오늘 6월 19일 수요일 제16회 노스브룩 파머스 마켓이 다운타운 노스브룩의 메도우 플라자, 체리레인 그리고 메도우 로드 주차장에서 개장합니다. 개장식에는 노스브룩 빌리지 대표 캐서린 시에슬라가 오전 10시에 고위 인사들과 함께 전통적인 수박 자르기 행사로 마켓 시즌의 시작을 알릴 예정입니다. 하루 종일 다양한 무료 프로그램 이벤트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라이브 음악은 스티브 제인이 선보이며 RC 저글 엔터테인먼트 풍선 예술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또한 모든 연령대를 위한 페이스 페인팅, 시원한 수박 조각, 그리고 멋진 장식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 업체들이 참여하는 이번 파머스 마켓에서는 방금 수확한 지역 농산물, 맛있는 제과류, 장인이 만든 치즈, 준비된 민족 음식을 구매할 수 있으며 전문가용 칼과 도구, 연마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노스브룩 파머스 마켓은 10월 9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시까지 운영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카고에서 열린 2024 한미 평화통일 포럼이 큰 관심 속에 진행됐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주최로 6월 4일 오후 노스브룩의 힐튼 호텔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북한 인권 개선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시카고 부시장을 비롯한 여러 정치인들과 북한 인권 전문가들이 참여했습니다. 포럼은 2개의 세션으로 나눠 진행됐으며 첫 번째 세션에서는 북한 인권의 실상과 과제에 대해서, 두 번째 세션에서는 효과적인 인권 증진 전략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북한의 인권 현실에 대한 깊은 공감과 함께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민간 구호단체와 종교계 연계를 통한 전략도 제시됐습니다. 특히 동승철 민주평통사무처장은 시카고 시의회의 북한 인권 결의안 체결과 관련해서 유엔 결의안 채택 및 해외 탈북민 정착 지원 등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향후 구체적인 조치를 통해서 시카고로부터 선한 영향력이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를 인용하면서 탈북민 지원과 멘토링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포럼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구체적인 해결책 모색에 있어서 중요한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시카고에서 이번 여름 맥주 애호가들을 위한 특별한 이벤트가 돌아옵니다. Friday Night Flight이 오는 7일 금요일 갈라하웨이에서 열립니다. 이 행사에는 35개 이상의 양조장이 참여하며 수제 맥주를 직접 맛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행사는 2세션으로 나눠서 진행되며 첫 번째 세션은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두 번째 세션은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열립니다. 참가자들은 3온스 크기의 맥주 샘플 10잔을 시음할 수 있는 시음권을 온라인 사전 구매 시 $30에, 현장에서는 $35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티켓 구매와 추가 정보는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여하는 양조장은 화면과 같습니다. 일리노이주에서 강력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 지인이라면 이제 범죄 피해자 보상 프로그램을 통해서 비용을 일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이 프로그램은 보다 쉽고 빠른 신청 처리를 위한 변경 사항을 도입했습니다. 법 집행 기관과의 협조는 더 이상 필수가 아니며 의료 치료 증거로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범죄 경력은 자동적인 거부 사유가 아닌 게 됐습니다. 2022년도에는 최대 $6,600까지 지급되었던 보상액이 이제는 최대 $45,000까지 확대됐으며 보상 가능한 비용에는 장례식 비용, 임금 손실, 의료 비용, 이사 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성인은 범죄 발생 5년 이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있는 성인은 장애가 끝나거나 호전된 후에 3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미성년자는 만 18세가 된 후 3년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으로는 일리노이주 법무장관 사무실의 웹사이트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범죄 피해자 지원 전화 1800-228-3368번 또는 문자 상담 전화 1877-398-1130번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로는 경찰 보고서, 가정폭력 보호명령, 민사 접촉 금지 명령 등이 포함하며 취득한 서비스 및 발생한 비용에 대한 증빙 서류와 급여 명세서 등이 요구됩니다. 이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나 신청 절차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일리노이주 법무장관 사무실의 웹사이트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 6일 5살 아동 AJ 프룬트의 아동학대 사망과 관련해서 일리노이주 아동 및 가족서비스부 전직 수사관이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조지 디 스트리클랜드 판사는 아클로스 아코스타에게 AJ의 몸에서 의심스러운 타박상을 발견하고도 책임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결국 2019년 크리스탈 레이크에서 그의 부모에 의해서 살해로부터 그를 보호하지 못했다면서 맥케니 카운티 감옥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30개월과 함께 아동보호센터에 $1,000 기부와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되었던 아코스타의 감독관인 앤드류 폴로비는 AJ의 생활 상황에 대한 정보 입수에 불확실성을 참작해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한편 AJ는 속옷에 소변을 봤다는 이유로 부모로부터 매를 맞고 찬물에 20분간 샤워를 하게 한 뒤 방치돼서 뇌가 부은 채로 사망했으며 가해자인 그의 어머님 조앤 커닝햄은 징역 35년을, 아버지인 앤드류 프룬트는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후에 교차로 유튜브 뉴스 이어드립니다. 인기 도넛 체인점 크리스피 크림이 전국 도넛의 날을 기념해서 특별 프로모션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7일 금요일에 실시하며 참여하는 모든 매장에서 고객 한 명당 무료로 도넛 1개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 프로모션은 매장 내에서만 유효하며 스페셜티나 기간 한정 도넛은 제외됩니다. 회사 측은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만 이용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도넛의 날은 원래 1938년 시카고에서 처음 기념되었으며 구세군이 도넛 레시를 기리기 위해서 이 행사를 시작했습니다. 구세군에 따르면 1917년에 프랑스 전선 근처에서 군인들에게 달콤한 간식을 제공하기 위해 여성들이 임시 오두막을 건설하고 도넛을 구웠다고 합니다. 크리스피 크림뿐만 아니라 던킨도 이날을 기념해서 음료 구매 시에 클래식 도넛을 무료로 제공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합니다. 던킨의 이번 행사 역시 재고가 있는 동안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카고의 듀세이블 레이크쇼 드라이브가 아키텍처 다이제스트에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거리 71개 중 한 곳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거리는 전 세계적으로 41위의 순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번 순위에서 작가들은 듀세이블 레이크쇼 드라이브 주변의 인상적인 전망과 랜드마크, 그리고 도시의 우수한 접근성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2021년에 듀세이블 레이크쇼 드라이브로 명칭이 변경된 이 도로는 시카고의 창립자인 흑인 상인 진 베프티스트 포인트 듀세이블을 기르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에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것이 시카고 거리에 대한 첫 번째 국제적인 찬사는 아닙니다. 올 3월 필젠 지역의 18번가가 타임아웃에 의해서 세계에서 가장 멋진 거리 30곳 중 하나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타임아웃은 18번가의 다채로운 레스토랑, 바, 기업, 미술관 라인업을 특징으로 하며 이 지역을 도시의 멕시코계 미국인 커뮤니티의 중심지로 묘사했습니다. 1990년 출시된 크리스마스 코미디 영화 나홀로 집에서 등장한 유명한 붉은 벽돌의 조지아풍 저택이 시장에 나온 지 일주일 만에 계약 성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소유자인 티모지 존슨과 트리샤 존슨 부부는 2012년 이 부동산을 구입한 이후에 처음으로 시장에 내놓았습니다. 존슨 가족은 2018년 대대적인 개조를 거쳐 홈시어터와 스포츠 코트를 추가하며 주택을 9,100스퀘어피트 이상으로 확장했습니다. 이 집은 지난 5월 24일에 $525만 매물로 나왔으며 전형적인 조지아 왕조시대 건축 양식과 잘 손진된 잔디밭, 현대적인 레이아웃과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어서
현대적인 고급 주택에서 기대할 수 있는 모든 마감 처리로 고전적이고 상징적인 느낌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적합한 집입니다. 지난 5월 31일 이 저택은 언더 컨트랙으로 스테이터스가 바뀌었으며 이로 인해서 더 이상의 투어 예약은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계약자와 제한 조건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미국에 입양돼서 수십 년을 살았음에도 시민권을 받지 못한 한국 출신 등 입양인을 구제하는 법안이 의회에 발의됐습니다. 미주 한인 유권자 연대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한국 출신 등 입양인의 시민권 확보를 위한 2024 입양인 시민권 법안이 미국 상하원에서 양당 의원들 명의로 공동 발의됐다고 밝혔습니다. 발의자는 민주당 소속 마지 히로노 상원의원과 애덤 스미스 하원의원, 공화당 소속 수전 콜린스 상원의원과 돈 베이컨 하원의원입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제도적 공백으로 시민권을 얻지 못한 이들이 구제될 전망입니다. 법안은 구체적으로 1945년에서 1998년 사이에 미국으로 입양된 이들 중에 성인이 되고도 시민권을 얻지 못한 이들에게 시민권을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약 4만 9천 명 상당이 적용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의회는 2000년 아동 시민권법을 처리하며 합법적으로 입양됐음에도 시민권을 얻지 못한 입양아의 권리 확보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해당 법은 18세 미만에만 적용돼 있고 이미 성인이 된 이들은 구제받지 못했습니다. 미국 가정의 구성원으로 수십 년을 지낸 후 뒤늦게 시민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들이 이렇게 법적 공백으로 어려움을 겪었고 이후 회기마다 관련 법안이 발의되어 있지만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미주 한인 유권자연대 KAGC는 법적 공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입양인 중 절반가량이 한국 출신으로 추산된다며 오늘 발의된 법으로 입양인이 정당한 시민권을 획득할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면서 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보내드린 교차로 유튜브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